제가 장단점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쓰시면 적합할지에 대해서, 특히 영상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필요하겠고 어떤 분들한테는 아 이거 별로 패스하십시오. 예, 드디어 왔습니다. R5 이게 7월에 주문했는데 그 7월에 주문한 거는 아직도 안 오고, 이게 사실은 7월에 주문한 게 하도 안 와가지고 이거 기약이 없구나, 이게 안 올려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앤디서 스튜디오의 앤디서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캘리포니아 LA에서 정말 탑 하이 클래스에 계시는 사진 작가님이신데, 어느 날 촬영 갔는데 작가님이 R5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 형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했더니 샀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디서 구하셨어요? 했더니 세미스 카메라라고, 미국에 이제 세미스 카메라라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진 작가님이 워낙 뭐 이 바닥에서 30년 넘게 그 되게 유명한 프로페셔널 30년 넘게 계시다 보니까, 또 유명한 분이시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름 VIP신 거예요. 이분이 뭐 소개해준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얘기했더니 이게 절대로 물량이 안 나오는데 자기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할인을 안 해줬다는 거였어. 자기한테는 아 이거 할인 안 해주려고 그러면 얘기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형님 진짜 이거 구하기 지금 어렵다고. 이 10월에 아니 7월에 주문한 것도 아직도 1차 물량 발송도 안 됐다고. 형님 이거 나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알았어, 전화해볼게. 그랬더니 진짜 전화 한 통으로 바로 다음날 가지러 오라고 전화 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여튼 미국이란 나라는 진짜 알 수가 없어. 이거 EOS R과 비교할 때 살짝 묵직해졌어요. 여기가 살짝 그립감이 두툼해졌다고 할까요? 무게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일단은 딱 그 열었을 때 제가 볼 때 이 LCD가 엄청나게 향상이 된 것 같아요. 이걸로 보는 화면 느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물론 이 자체의 다이나믹 레인지도 좋아졌는데 이 LCD가 너무 좋아지는 바람에 일단 들고 딱 찍으면 뭔가 확실히 달라졌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컬러 색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하이라이트들, 비트레이트 표현해주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확실히 넓어졌어요. 딱 보는 순간 창밖에서 지금 딱 찍을 때도 딱 보면은 하여튼 달라요. OD 마크4랑 EOS R이랑은, EOS R은 OD 마크4보다 밑에 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OD 마크4보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건 정말 장담. 쭉 걸어갈게요. 앞으로 정면으로. 오른쪽 얼굴 돌려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발열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발열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발열이 심각한 문제가 됐고, 어떤 촬영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웨딩에 있어서 일단은 리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웨딩을 하시는 감독님들이 보통 이거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커머셜 하시는 분들보다도. 웨딩 촬영할 때 일단 첫 번째는 4K, AK는 안 돼요. AK로 찍을 일이 없을 거예요. AK 패스. 4K 120프레임 생각하실 거예요. 네, 4K 120프레임 생각하시는데 4K 120프레임으로 계속 촬영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카드가, 메모리가 요 두 개인데, 두 가지인데, 요 샌디스크랑 요 샌디스크랑, 그다음에 이게 뭐 어디야? 이게 처음 보는 요거 아세요? 이 녀석 처음 보는 건데, 저는 사실 이거 요 두 녀석을 이제 썼는데, 확실히 이 샌디스크 쓸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이름 이게 어디야 도대체? 후드맨 스틸? 그래도 이게 B&H에서도 팔던데, 얘 쓸 때는 120프레임 찍으면 거짓말 아니고 3분 지나면은
이 버퍼링이 생겨가지고 촬영이 중단이 돼버려요. 발열은 안 생겨요. 근데 메모리 카드가 느려서 버퍼링이 생긴단 말이에요. 얘는 확실히 이 샌디스크는 버퍼링은 안 생겨요. 120프레임으로 제가 촬영을 할 경우에 사실 웨딩을 찍었기 때문에 막 5분 이상을 막 계속 내리 찍지는 않았는데 안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발열 경고등이 한번 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오, 이거 카메라 이거 하나, 만약에 저야 뭐 백업이 있었으면 괜찮지만 여러분들 백업 없이 이거 하나를 만약에 사용을 하는데 발열 경고등이 중간에 떴다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그게 다시 식어가지고 재촬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3분 2분이면 되긴 되는데, 문제는 또 찍다가 또 떠요. 그러니까 한 번 얘가 발열이 되기 시작하면, 발열 경고등이 한 번 떴다 그러면 얘는 그냥 부상당한 거야. 그날 출전 못하는 거야. 그냥 그 순간 얘는 이제 교체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120프레임도 무리가 있다. 근데 120프레임으로 찍다가 발열 경고등이 한번 떴어요. 근데 4K 60프레임으로 바꿔주니까 발열 경고등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스피드가 느려지니까 괜찮나 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번 발열 경고등 떴던 상태에서 다시 60프레임을 바꿔서 찍으니까 경고등이 없어졌는데,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발열 경고등이 또 뜨는 거예요. 60프레임으로 찍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얘는 발열 경고등이 뜨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그냥 4K 60프레임으로 계속 저희가 예능 때 내일이 찍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막 찍은 건 아니에요. 길게 찍어.4K 160프레임으로 찍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발열 경고등이 웬만해서는 안 떴습니다. 안 떴어요. 60프레임으로 제가, 물론 이제 예능이지만 얘는 짐벌샷이니까 중간중간에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 씬 찍을 때 한 20분 정도는 계속 켜 있었거든요. 그리고 롤 계속 돌렸고, 그 정도의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웨딩을 찍으실 경우에는 120프레임에 4K 60프레임으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 단 샌디스크, 제가 사용해 본 경험에 하면 요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를 사용할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른 거는 제가 개런티 못 하겠어요. 근데 다른 걸 써봤더니 걔는 문제가 됐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예능 촬영 얘기는 나왔는데, 예능 촬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수한 경우만 60프레임을 썼고 나머지는 4K 30프레임을 쓰거나 혹은 1080 60프레임을 썼을 때는 그냥 일반 SD카드를 적용해서 사용했을 경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이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돌아가는데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차라리 SD카드가 오히려 발열 없이 안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K 30프레임이나 아니면은 1080 60프레임으로 사용할 경우는 차라리 SD가 낫고. 다음 주군요. 다음 주에 JTBC 다큐를 찍으러 가요. 그때 이제 C200 2대랑 요거 한 대를 가지고 갈 건데 4K급으로 촬영을 하는 건데 아마 얘가 밀리지가 않아요. 그거만큼. 그래서 나중에 그 다큐 편성도 혹시 나오면, 지금은 어렵겠지만 결과물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주, 지난주 2주 동안 촬영했던 것들도 한 12월쯤이면 이제 제가 결과물을 좀 릴리즈 되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교육용으로 좀 쉐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용을 못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아쉽지만, 어쨌든 그 포커스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얘는 RF 렌즈인데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요 50mm 1.2거든요. 짐벌에 50mm 1.1을 끼고 조리개를 1.2 값으로 놓고 짐벌을 돌렸을 때의 포커스가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어요. OD Mark IV EOS R보다도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 마운트를 EF 렌즈 마운트를 중간에 커넥터를 써서 쓰게 되면 실제로 이 RF 렌즈가 갖고 있는 포커스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체감상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면서 RF 마운트로 다 교체를 해야 되나? 뭐 돈이 있으면 하면 좋은데 그게 돈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EF 마운트를 50mm 1.2랑 1635 두 개를 사용을 했는데 아주 아쉬움 없이 전혀 괜찮았다라는 거. 오히려 지금 얘는 이제 24 105 4.0인데 얘를 잘 안 썼어요. 얘를 잘 4.0 조리개여서 얘를 잘 안 쓰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를 살려는 게 8K의 러로 찍히니까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라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보통 프로덕 촬영을 할 때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한 씬 1시간 미만 촬영일 경우에는 프로덕을 찍는 촬영, 그러니까 뭐 NG가 없는 촬영, 여러분들이 연출을 하거나 연기자가 어떤 NG로 인해서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없는 촬영인 경우에는 프로덕 영상 커머셜인 경우에는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4K로 추출하려면 5K나 아니면 8K로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원본의 이미지, 원본의 퀄리티를 훼손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촬영이라면은 간단한 촬영이라면 얘가 적합한데 얘를 가지고 막 영화를 찍는다, 혹은 얘를 가지고 막 커머셜 광고 사람이 나오고 막 한 4-5시간짜리 촬영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얘를 찍으면 얘는 사진기니까. 이번 주, 지난주 2주 동안 촬영했던 것들도 한 12월쯤이면 이제 제가 결과물을 좀 릴리즈 되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교육용으로 좀 쉐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용을 못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아쉽지만 어쨌든 이거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구입을 하려고 망설이시는 감독님들한테, 특별히 저희 같은 이제 스몰 프로덕션 감독님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 유튜브 찍으려고 토요일날 나온 거야.